네, 이건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좀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네, 급락, 네, 폭락이라고 할 만큼의 지금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어디서 이 하락세가 진정이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반등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가 이런 트위터를 남겼죠. 자,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이다. 왜 나쁜 일이냐? 자아가 뇌보다 더 커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쉽게 말하면 뭐 뇌는 지식을 말하는 거고요. 지식보다 자신감에 자신의 어떤 뭐 자존심이라 할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한다. 뭐 이런 비판 같습니다. 이거를 지금 누구에게 한 말이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 오른팔 중에 오른팔, 최측근 피터 나바로에게 한 얘기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의 대부분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피터 나바로인데요. 그 인물에게 지금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야, 이거 지금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좀 금이 가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앞으로의 관세 정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각종 정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우리가 피터 이 나바로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피터 나바로는요.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도 이런 굉장히 좀 중요한 이런 직책을 맡았었습니다. 굉장히 좀 고위급 인사죠. 자, 그런데 2기 행정부에서도 대통령 무역 및 제조업 담당 선임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함께 하다가 2기까지 지금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인물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피터 나바로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면 되고요. 자, 일단 피터 나바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려면 그의 주요 저서를 봐야 됩니다. 자, 웅크린 호랑이 중국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려 하는가?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 세계 경제의 불을 바꾸는 슈퍼파워 중국이라는 이런 중국 관련된 책을 계속해서 출간을 하면서 중국이 앞으로 발전을 하면 그게 어떻게 미국의 위험이 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계속해서 경고하던 인물이죠. 특히나 이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이라는 이 책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 10권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지금 현재 이 피터 나바로의 이 노선을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관세 관련된 내용들도 이 피터 나바로에게 어떻게 보면 일임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또 해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피터 나바로 주요 정책을 보면요. 아까 저서에서도 보셨듯이 가장 또 주요하게 여기는 건 중국의 견제입니다. 중국을 어떻게 견제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견제인지 그런 것들을 뭐 계속해서 연구하는 인물이죠. 자, 그런데 그 수단으로 그 도구로서 이 상호 관세가 쓰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상호 관세라는 게요. 가장 큰 목적은 중국 견제입니다. 뭐 물론 그 이면에는 당연히 미국 우선주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호 관세를 지금 현재 비판하는 입장들, 야, 이 상호 관세로 인해서 지금 물가가 너무 상승하는 거 아니냐? 무역 질서가 지금 혼란해지고 있다. 자, 우리 동맹국 관계, 뭐 유럽을 비롯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고요. 일본을 비롯해서 이런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또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동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피터 나바로의 상호 관세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피터 나바로의 이 정책들은요. 트럼프의 정책이에요. 쉽게 말하면 트럼프가 그만큼 이 피터 나바로에게 권한을 준 거고요. 그리고 또 피터 나바로의 그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이 상호 관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요. 피터 나바로만의 어떤 정책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고위 엘리트급 인사들 거의 대부분이 이 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로서는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 상호 관세가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서 상당히 좀 필요한 그런 정책이다. 이런 어떤 공감대가 있습니다. 뭐 물론 반대 진영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바로 요 키워드죠. 자, 이 상호관세라는 건 무역 불균형 협상을 위한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상호관세를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발표를 하고 곧 이제 진행이 되고
네, 발효가 되는데 꼭 이게 처음 정했던 것 그대로 그냥 쭉 계속 가는 건 아니다.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한 카드로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들 알듯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협상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일단은요 굉장히 강한 처음부터 굉장히 강한 압박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일단은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굉장히 강한 압박을 받은 상대방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최대한 양보를 할 테니까 우리가 최대한 당신들이 요구하는 걸 수용할 테니까 이 압박을 좀 풀자. 지금 이런 식의 협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은 닫힌 게 아니라 열려 있다는 거죠. 이게 닫힌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 둘씩 어떤 국가별로 개별 국가들이 이 상호관세에 대해서 좀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하는 국가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게 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지금요 리플 XRP가 상당한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상당한 급락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 계속해서 급락을 보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그만큼 강한 하락에서 그만큼 강한 급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자 요거를요 차트를 좀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차트에서는 굉장히 좀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먼저 좀 해야 되는데요. 요거는요 우리가 차트 분석을 좀 계속해서 매일같이 지켜보지 않았다면 놓치기 좀 쉬운 내용입니다. 자 지금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이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중요한 가격 구간이 바로 이 3,000원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근데 이 3,000원 구간을 이탈을 했죠. 구간을 이탈을 했습니다. 뭐 달러로 따지자면 2달러 구간이었겠죠. 그죠? 지금 원화로는 2,820원 정도, 뭐 달러라는 1.88달러인가요? 뭐 그 정도로 지금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12월 이후의 흐름을 보면요. 자, 여기가 지금 요렇게 3,000원이거든요. 요렇게 우리가 줄을 하나 놓고 보면요. 자, 이런 구간들. 자, 요런 구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이탈은 했지만 이탈 이후에 굉장히 좀 강한 그런 급반등이 나와줬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도 이때와 같은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뭐 하루 이틀 안에 반등이 나와준다면 지금 이 하락을 우리가 뭐 버텨낼 수 있는 거고 또 심리적으로도 좀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지켜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는 반등할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에 이렇게 그때 그 3,000원 선들을 이렇게 위협을 했던 이때도요 보면은 대부분이 다 외부 변수, 외부 변수에 의한 그런 급락세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시장 하락을 이끌고 있는 외부 변수인 이 관세 관련된 내용이 조금 더 안정화만 된다면 충분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뭐 물론 하루아침에 당장 이렇게 급반등이 나와준다라는 것보다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모습을 만들어가고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자 지금 원화 기준으로는 한 2,800원 정도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미 지난 그 3월 31일이었죠. 3월 31일 구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중요 가격 구간인 3,000원 구간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심리적인 굉장히 좀 지지 구간이었죠. 그죠? 일단 2,770원까지는 열어두고 봐야 한다. 그리고 이제 뭐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한번 하락세를 얻어맞고 이겨내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제가 안내를 미리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뭐 2,800원이면은 얼마 남지 않았죠. 그죠? 자, 요 구간에서 지금 현재 반등이 나와주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일단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구간이 무너진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조금 좀 이런 단기적인 대응을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선 그래요. 저는 일단은 이 2,700원 중반, 뭐 2,770원 후반, 뭐 요 정도 가격을 지켜내면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 구간이 무너진다면 조금 좀 우리가 단기적인 대응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뭐 물론 우리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보자면 지금 현재 이거는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구간이 얼만큼 길어지냐 그 싸움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은요 일단 좀 굉장히 좀 우리가 집중해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내용들은요 전부 다 저희 정보방 정보방에서 제가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바로바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어떤 속보가 나온다거나 해외에서 뭐 어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뉴스나 보고서들 나오면요 제가 전부 다 내용들을 분석해서 저희 정보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또 최근에는 이 어니스트 0에서 나오는 이 보고서 이 보고서를 제가 또 쭉 다 핵심적인 내용들 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죠. 앞으로 이 코인 시장 기관 투자자들 쉽게 말하면 글로벌 기관들 수십 수백 조를 운영하고 있는 이 기관들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어떻게 좀 접근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제가 나온 보고서들을 다 분석을 해서 다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일단 알고 계시면요 모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이런 내용을 내가 알고 있으면 좀 더 이런 단기적인 하락 단기적인 충격에 우리가 충분히 좀 안정적인 그런 심리 상태를 유지하고 지켜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들 바쁘시니까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만 보시라고 제가 다 요약을 해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제가 영상에서는 뭐 가격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 정보방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자 어느 정도의 가격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참고하시면 아마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요거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영상 지금 하단 보시잖아요. 그러면 더보기라고 있을 거예요. 그거 더보기 클릭하시면 저한테 이제 카톡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는 카톡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 그 카톡 링크 클릭하시고 저한테 카톡 메시지 하나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카톡 메시지를요 숫자 8 정보 이렇게만 남겨놓으시면요 우리 구독자님이 신청을 해주셨구나라고 제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정보방 링크를 바로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구독자님들과만 함께하고 있고요. 여기 나오는 정보들은 전부 다 저희 구독자님들과만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직 구독을 안 해주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입장하실 분들은 당연히 구독을 좀 눌러주셔야겠죠. 그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이 4월도요 지금 거의 뭐 지금 초순이 또 지나가고 있죠. 곧 있으면 또 중순인데 대신 이제 우리가 4월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4월에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일정들이 많이 남아 있죠. 그죠? 자 그 중에 하나는 바로 4월 30일 이내에 바로 이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이 지니어스 법안은요 이 리플 RLUSD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법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법안의 주인공이 바로 리플 RLUSD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RLUSD가 앞으로 아주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그 성장의 그 과실을 리플이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 이 리플의 ETF 승인 속도도 굉장히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렸죠. 그 이유는 역시나 또 제가 이 정보방에서 가장 또 먼저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바로 이 비트와이즈에서 나온 리플 XRP 투자 보고서죠. 이 투자 보고서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비트와이즈는 다들 아시듯이 리플 XRP의 ETF를 신청을 한 그런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리고 이 ETF 승인을 곧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비트와이즈 입장에서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받아야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비트와이즈의 이 최고 투자 책임자 매트 호거는요. 전 세계 최고 ETF 전문가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이 보고서도요. 제가 전부 다 한글로 번역된 내용 여기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또 역시나 핵심적인 내용도 저희 정보방에서 다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뭐 본업으로 바쁘신 분들은요. 이런 거 한 번씩 쭉 보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단기적으로 봐야 될 건 아까 말씀드린 2,770원 정도의 구간 이 정도의 구간을 지켜주는지 여부 그거를 좀 일단은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주느냐. 여기서 만약에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준다면 아마 빠르게 3,000원 구간을 다시 좀 재탈환할 가능성,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요거 지켜보면서요, 네, 정보방에서 제가 계속 관련된 내용들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계속 참고하시면서 보시기 바라고요. 뭐 물론 이런 좀 단기적인 그런 대응을 안 하실 분들은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되긴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소나기가 내릴 때는 좀 어느 정도 대응을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죠? 내 비중의 전부가 아니라 내가 예를 들면 뭐 100을 들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비중 중에서 뭐 한 30 정도는 단기적인 그런 유연한 그런 대응을 하면요, 훨씬 더 내 계좌를 지켜나갈 수 있겠죠, 그죠? 자, 일단 뭐 2,774원 바로 뭐 정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좀 흐름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일단은 저도. 자, 우리 구독자님들은요, 지금 요 단기적인 하락 걱정되시는 분들은 정보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일단 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